네, 지금 치솟는 전세금, 그리고 또 매물은 또 왜 이렇게 없나? 지금 연일 여러분께서 기사로 접하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홍남기 우리 경제수장께서도 지금 마포구 염리동에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죠. 그분이 정말 거기에서 전세집을 구하실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사실 예견된 겁니다. 지금 여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파이낸셜 뉴스죠. 10월 14일자. 지금 강남권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비강남권에도 84제곱미터 이 아파트 지금 전세값이 10억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전세가가 올라가 있는 지역들, 이게 마포구 그리고 뭐 판교까지 지금 10억대가 지금 진입을 했고요. 하남도 지금 7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이제 대체주택으로 한다는 우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또 전세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주담보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사실은 집주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원인들이 지금 계속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이 중에 입법이 이제 7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2년 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617, 710 이 대책들에 보면은 거의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들이 우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어 있죠. 그러면서 양도세가 바로 양도 시점인 이때 지금 팔려면 어떻게 되냐?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또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집주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또 청약 대기 수요가 있고요. 또 3기 신도시 이 청약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대기 수요들이 계속 있는 한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재건축도 지금 입주권을 실거주 2년을 해야만 재건축 입주권을 주겠다. 또 이것도 바꿨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이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있던 곳이었는데 자 이제 집주인들이 입주권 못 받을까 봐 실거주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는 공실로 놔두죠. 이러면은 뭐 전세가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매물이 실종이 되죠. 자, 그리고 뭐 빌라 다가구 이런 것도 전세 대출 지금 뭐 보증서까지 임대사업자들 한다. 뭐 신용도까지 본다. 집주인들 신용도까지 보죠. 그리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그 보증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불가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서민들,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한테 갑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비롯해서 이 전세 매물이 하나가 나오면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뭐 2억, 3억 또는 몇 천만 원 이렇게 껑충 뛰어서 실거래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원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이제 저희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 전세난이 왜 일어났냐 이게 지금 가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중에 임대차 2법이 지금 7월 말로 이제 시행이 됐죠. 그리고 하나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2년 동안 더 연장해서 1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이제 4년까지 안정적 거주를 임차인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대인이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존에 이런 계약갱신 청구를 한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그래도 5% 내에서는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 자, 여기에서 기존 계약에만 5%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인상 제한 5%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변 시세대로 내가 집주인이 받고 싶은 대로 그냥 올려서 받으면 된다. 요게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규제를 한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 교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못 건드린다 이런 건데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 이 전월세 상한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 자, 임대 사업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는 우리도 시세대로 마음대로 올려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안 됩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민특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료 5% 내에서만, 신규든 기존이든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최초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는 최초 임대료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5%밖에 못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초 임대료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최초 임대료를 만약에 높게 맞췄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5%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없죠. 그런데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맞춰져 있다. 그럼 거기서부터 5%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막 5, 6억 하는데 혼자 3억? 막 5% 올리고 있으면 아주 속이 타죠. 이거 뭐 말수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나한테 영향을 주는가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날짜가 나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과 2019년 10월 24일 하루 차인데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요게 최초 임대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은 최초 임대가 등록한 이후에 첫 번째로 계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전세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초 임대일까요? 아닙니다. 그 계약이 끝난 2년 후에 맺어지는 게 최초 임대죠. 그리고 10월 24일 이후에는 사실 이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시행이 됐던 날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거는 그냥 그게 제가 인수를 받아서 그게 최초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밑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가 좀 문제가 생기죠.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 내가 10월 23일에 주택임대사 등록을 했는데 이미 9월에 전세가 4억에 계약이 되어 있던 걸 승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임대가 어떤 걸까요? 등록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이게 끝나는 시점 2년 후가 최초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억이라고 써놨는데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내가 맞추고 싶은 만큼 맞추고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거를 최초 임대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예. 이거는 이제 이 분이 뭐 연장을 하든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대신 임대사업자니까 요거 다음 5억에 5%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5억에 5%, 여기서 또 5%, 여기서 이제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 조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여기서 기존에 4억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자, 2년 후에 나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사업자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죠. 그러면 여기 기준이 뭐죠? 5% 내에서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를 함으로써 최초 임대가 원래 맞춰져 있던 4억이 됩니다. 그래서 4억에 5%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법 후에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이 살던 사람이 저 그냥 나갈래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약갱신 청구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대로 시세대로 맞춥니다. 5억 원에 내가 맞춥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료로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5% 이렇게 올리게 되죠. 요거는 다행인데 자 그러면은 앞서서 억울한 상황이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이 사람조차도 지금 그런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임대사업자들.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는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그때 그냥 표준 임대차 계약 써서 등록하라고 해서 렌트홈에 등록했는데요. 그럼 나는 끝인가요? 아니요. 10월 23일 이전에는 그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제 요청을 하시고 이제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지 아니면 나갈지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기셔야죠. 자, 그때 이제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획 그리고 5% 올릴 수 있다. 자, 근데 요 포인트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최초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자,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세입자한테 제가 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냥 청구권 행사하지 마시고 좀 나가주실래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죠. 예. 왜냐면은 아까 4억에서 5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거의 1억이 뛰었는데 내가 뭐 보상 좀 해주고 내보내면 나한테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겠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이 딱 시행이 되면서 그 최초 임대를 맞출 수 있는 나는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 나 그냥 5%로 눌러 앉는 거네. 억울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세제 혜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분들은 요거 자체를 또 모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언제 계약을 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최초 임대료가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을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임대사업 을 강남이나 학군 이렇게 좀 임대 그 전세가가 아주 상승률이 높은 곳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임대료를 올려받으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전세가 변동이 크지 않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 재개발도 될 것 같고 왠지 좋다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지금 우리가 임대차 3법에 대응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신규든 기존이든 5%에서 올릴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기존 세입자가 이제 거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 중에 이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가격에서 5%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가시고 새로 들이시는 새로 계약이 된다. 이러면 시세대로 내가 맞춰서 최초 임대 등록을 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을 써서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